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6년 1월 31일 토요경마 라이브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어떠셨는지요? 저는 개족을 쓰고 말았습니다. 경마라는 게 이렇게 한번 너 죽어봐라 경마식으로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야, 정말 어렵대. 한 마리가 안 맞아. 야,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경마가 시행이 돼버리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이런 경마가 돼버리면 묻지마 경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경주 수를 줄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경주, 내가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 경주, 최소한의 경주로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이 예상 패턴을 오늘 금요 경마를 했는데 내일 토요 경마 어떻겠냐. 내일 토요 경마 비슷하겠죠. 뭐 뻔하지. 얼마 경마인데 작정하고 한번 죽어봐라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흐름이 생뚱맞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생뚱맞은 고배당을 맞추지 않으면 사실상 대끼리 맞춰가지고 이겼다라고 떠드는 놈들은 주둥이를 찢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빼고 그렇게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하는 애들 빼고 정상적인 경마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간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좀 생뚱맞은 경마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하는 약간 예상 패턴을 바꿔가지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토요경마 그렇게 한번 응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토요경마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6경주, 7경주, 10경주고 제주경마 승부처는 2경주와 3경주입니다.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6경주, 7경주, 10경주. 자, 제주경마 승부처는 2경주와 3경주. 자, 이렇게 승부를 해서 자, 한번 배당 승부를 한번 요 5개 경주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승부선을 던져볼 생각입니다. 서울경마 6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교차는 2경주와 3경주가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번 카우보이 삭스입니다. 자, 요 마필은 사실상 데뷔전에서는 주행불안이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모습이 상당히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난번 2전째를 맞이했을 때 상당히 기대치를 가져봤었는데 선출녀 모두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쉽게도 입상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선입 최적 정구의 취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교시 배팅의 축은 9번 카우보이 삭스를 배팅의 축마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9번은 배팅의 축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노림수를 갖는 마필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5번 어게인 굿맨이란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21주 만에 출전을 하는 장기 휴양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아주 빼어난 능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기는 갖고 있는 말이에요. 선행력도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종반 탄력에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인데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로 자, 이번에 재검 때 모습은 따라가는 경주를 해봤거든요.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움켜잡고 나왔는데
종반에 가서 추진력과 추임력은 아주 뭐 빼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출전마 대부분이 뒷심 부족 마필들 일색이기 때문에 9번 카우보이 삭스와 이번 경시 5번 어게인 굿맨이 그래도 종반 탄력 측면에선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공백기는 있지만 5번 이 어게인 굿맨이란 마필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다. 자, 기본 순발력도 있지만 이번에 제검 때 보니까 따라가는 경주를 해봤는데 의외로 걸음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어게인 굿맨까지는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말을 가장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요주의 마필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마리를 추천을 드려보면 11번이 카오스라는 마필이에요. 자, 요 마필은 사실상 데뷔전 때 선행력의 우수함을 보여줬지만 종반에 걸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부적절 판정을 받았거든. 그러고 나서 요번에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재검 때 모습 보니까 여전히 선행력은 우수합니다. 하지만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엔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얘가 선행이에요. 그러면 얘를 따라갈 수 있는 놈이 10번 위시 마스터라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외곽에 있는 두 놈이 앞선을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두 마필 모두가 공통점을 갖고 있죠. 무슨 공통점을 갖고 있어? 선행력은 둘 다 우수한데 아무래도 지구력에 대한 부족 부분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번, 10번이 앞선 선두권을 나선다고 했을 때 두 마필이 여러분같이 생각을 하면 얘는 최범현이가 타고 있고 얘는 장추열이가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범현이 입장에서도 굳이 싸울 일이 없잖아. 왜냐하면 자기 마필도 지난번에 지가 타봤는데 지구력이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거든. 그렇다면 최범현이 입장에서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모래를 안 맞히는 게 주 목적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외곽에 어깨 짚고 모래 안 맞히고 차분하게 따라가고 11번이 레이스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든 느리게 가져가든 거기에 맞춰서만 타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최범현이 생각에는 11번이 그렇게 지구력이 우수한 말이 아니니까 어차피 자기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11번이 의외로 편한 선행을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래서 직선까지만 선행을 나서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의외로 11번도 버티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11번 카오스가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다소나마 불안한 요소는 안고 있지만 아주 뭐 빠른 말들이 없다는 점과 아주 또 우수한 추임마들이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11번 같은 말이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11번을.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인기마가 있잖아요. 인기마가 있으니까 그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요들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 보인다. 어차피 이 지구력 부족의 단점을 갖고 있지만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뭐 앞장 뜨는 놈이 불리할 것은 없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위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떤 말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제가 관심을 갖는 마필은 3번 명브레이싱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3번 명브레이싱이 느린 편성 만나 선입전개 가능하고 종반 탄력이 지난번 경주 때 끌어내면서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전째에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3전째에서는 나름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2전과 3전 때에 나름 선추임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3번 명브레이싱은 이번 4전째를 맞이했어도 데뷔 후 3번의 경주가 순차적인 응주력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한 번 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는데 상대적인 충만하고 인정을 하고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조금 다들 불안하네요. 자, 1번 코스모롱이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패턴이 조금 뭔가가 좀 언밸런스적인 면이 있어. 그러니까 입상권 진입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뭔가 2%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갖고 있고 또 4번이 청년기운이라는 마필도 금강균시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입전개가 가능한데 과연 이번에도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파이브스타도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는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줬지만 종반 취입형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9번 파이브스타도 취임력으로 끌고 올라올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 그러니까 3번을 제외하고는 인기권 마필들의 후착 싸움이 어느 정도 압축을 해야 되는 편성인데 의외로 다들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마필을 현장에서 상태가 좋은 말을 골라서 배팅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찌됐든 간에 딱 3마리로 압축을 하지 않으면 환수가 안 나오는 경주죠. 자, 먼저 5번 항해랑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는 양호한 선행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 2전째를 맞이해서는 양호한 추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빼어난 능력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앞뒷방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과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라 선행을 갔을 때 금상첨화이지만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일단 5번 항해랑은 저는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각축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마일 3번 출정식이라는 마필입니다. 의외로 상당히 안정적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순수 고름이 우수하고 주행도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사실상 편성이 아주 강하다면 모를까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3번 출정식도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시 5번, 3번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한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토이즈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5번, 2번, 4번이 강력한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요들 마필들 어차피 선행은 3번 세인트 위너가 나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얘네들 3마리는 선입 내지는 취입형 마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뒷방을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5번, 2번, 4번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시의 3각은 누가 보더라도 5번, 2번, 4번이다. 이렇게 압축을 하는데 자, 저는 지금부터 이제 좀 생뚱맞은 마필을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경마에서 생뚱맞은 마필들이 오는 현상을 보고서 이건 제가 미리 예상을 했던 거예요. 사실상 일부러 생뚱맞은 마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 공부를 할 때 이 마필이 아주 강한 편성이 아니라면 저는 대가리로 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말이 있는데 그 마필을 축마로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마 자체는 아예 의도적으로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실질적인 능력마라고 할 수 있는 5번, 2번, 4번을 바닥에다 깔고 가서 3복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다. 자, 능력상 상황은 5번, 2번, 4번이 분명한데 요번 경주 시에는 의도적으로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이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저는 제가 노리는 축마가 인기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경주에서 무조건 축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마필이 안 팔려. 어우, 장땡 잡았네. 아유, 나는 인기만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팔리는 거야. 아유, 이건 뭐 땡큐 베리 마치죠. 아우, 무조건 대가리 놓고 일부 한의야 뭐 이번 편성에서 전개 2점을 안고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이 편성에서 뭐 단통은 일부 한의를 갖고 가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열심히 공부했던 배당마 그놈이 인기마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안 팔리더라. 바로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제대로 된 중고배당 단통을 기대해보고 싶은 제주교차 이경주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뭐 이 편성은 3번, 1번이 강력하게 팔립니다. 자, 1번 머니포 시즌은 금강요시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줬고 선행력이 원래 좀 부족한 마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선행력의 상승도 가져오고 있고 종반 탄력도 꾸준하게 자기 능력 이상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보로 놓고 봤을 때는 1번도 상당히 좋은 경주력 상승 행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1번 머니포 시즌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계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선행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성장마 단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게 봅니다. 자, 다음은 3번 참 빠른 말이라는 마필입니다.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2%가 부족하죠. 그래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인데 선행을 갔을 때 종반 탄력을 과연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3번은 사실상 선입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재료가 탔을 땐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탔는데 지난번 경주 때 임기현이가 탔을 때는 선행을 못 가자 종반 탄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었는데 요번에는 정우주가 타고 있는데 요 마필에 대한 공부를 하고 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요 마필은 선입 전개를 했을 때 더 능력이 좋았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짧은 느낌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정우주가 요 마필을 기승을 하면서 어떤 식의 그 완급 조절을 하느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3번 이 참 빠른 말은 이 편성에서 뭐 배팅의 상대적인 축막감의 마필이라고 생각을 해서 3번, 1번은 인정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요 가운데 들어갈 마필, 요 마필은 약간의 실질적인 보병마 1두를 더 안고 가보고 싶은 경주. 자, 그래서 딱 3마리 갖고 전성식 적정을 기대해오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요거는 거의 2번 인류왕 요 마필은 배팅권에 받치기라도 가져갑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 거북동 상승을 했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지만 패턴 자체가 지난번에 추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말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번 경시 과연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종반 탄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대가리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은 아니야. 왜? 패턴이 좀 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밸런스적인 면, 즉
선행력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직까지 좀 2%가 부족한 모습인데 직전 경시에 추임력을 온팡지게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2번 같은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그래서 2번 161 같은 마피는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하고, 자, 그렇다면 이 대가리로 팔리는 2번이 불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받치기, 단통도 아니고 받치기로만 가져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이 경주 그 편성 자체로 보면 부지마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사실상 배당판의 인기마가 실질적인 능력마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임해야 된다. 요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마 자체는 아예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2번 같은 말 받쳐놓고 실질적인 능력마 하나 가져가고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 하나까지 가져가서 제대로 된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를 해보고 싶은 제주교차 3경주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토요경마, 서울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서울경마로서는 첫 번째 승부처죠. 자, 일단 저는 대가리를 10번 많이 노다지라는 마피를 놓고 때릴 겁니다. 자, 요거를 대가리로 놓고 3복에 대가리로 놓고 때려봅니다. 자, 10번 많이 노다지. 좋게 얘기하면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으로 아주 소폭씩 끌어내고 있는 거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능력이 다소나마 정체된 느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편성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입상의 한 자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3창 내에서는 장담할 수 있지 않느냐. 직전 대비 2.5kg. 자, 부족이 늘어난 것이 다소 불안하다고 판단을 해서 3복에 축으로 놓고 때리는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후착은 묻지 말아요. 내 나이를 묻지 말아요. 올가을에 사랑할 거야.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말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지.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고 오지 마.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으면 오지 마. 왜?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햇소리를 하는 건 내 자신이 피곤해서 그래. 그렇다고 내가 잘 수는 없잖아. 그 얘기를 한 네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내 나이 60이거든.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혼자 막말하는 놈들은 오지 말라고. 개뿔. 그러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들 안 왔으면 좋겠어. 왜 들으면서 개소리를 해? 찌그러져서 들으면 되는 거지. 난 그냥 막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보는 게 상책이야.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 고치지. 많이 노다지는 축마다. 요놈을 놓고 때리겠다. 그리고 후착은 터진다. 무조건 생뚱맞은 마필까지 가져가서 한번 오부지게 터트려 보겠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편성에서 대가리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1번 캡틴 미소를 축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놈을 축으로 놓고 때릴 거예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2번 매 안에 뛸 수 있는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선입, 취입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라 이번 경주 시에는 1번 캡틴 무스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한다. 자, 요 놈을 놓고 후착으로서 딱 2마리만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저는 일단 1번은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 이 바닥에서 30년 굴러먹었으면 별놈들 다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깡패부터 시작해서 사기꾼 뭐 별 시시 껄껄한 놈들 다 만나보지 않고 정상인을 많이 만났겠어요? 비정상인을 더 많이 만났겠어? 그러니까 나라는 놈이 보통 사람 같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말하면 그냥 골배기로 날아가는 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걸 서로가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말을 상당히 공무원 출신이에요. 저 욕도 못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바닥 들어와서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왜? 밀림에서 살려면 같이 동물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더라고 내가. 자, 이번 경주시 재테크 승부처인데 1번 토마켓입니다. 거북등 상승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패턴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우수함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 말이고 이번에도 선전의 가능성 높고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토마켓을 대가리로 놓고 이번 재테크 승부처에 임한다. 후착은 터진다. 무조건 터지는 쪽으로 공략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오늘 경마 해보고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경마를 해가지고는 이기지 못하겠다. 그건 오늘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일은 너 죽고 나 죽고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못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경주. 오늘 토요 경마. 자,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선두권이 겁나게 느린 편성입니다. 그냥 느린 게 아니라 겁나게 느린 편성. 그러면 상대적으로 취입형 마필들도 충분히 뭐가 된다? 자력 입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그 으뜸은 4번 완벽 세대입니다. 주행 악벽을 약간 갖고 있기는 한데 순수 걸음은 겁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악벽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악벽기가 있는데도 말을 이렇게 움켜잡고 타는데도 말이 스스로 뛰어요. 옛날에 완벽세대가 선행형 각질을 갖고 있었던 말이거든. 근데 몸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그런 건지 약간 악벽기를 많이 심하게 보이긴 하는데 취임력 하나만큼은 뭐 그냥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4번은 이 편성에서 상대적인 대가리로 놓고 때려도 되지 않을까. 왜? 저는 9번 유달리 같은 말을 안 보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취임만은 연투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 뛰었던 말들은 또 잘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9번은 그냥 숨도 안 쉬고 잘라버렸어요. 왜? 너 취임하잖아. 근데 무슨 연투를 하려고 그래. 새삼스럽게. 이런 말들은 안 본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 뛰었던 말들이 또 한 번 잘 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4번은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이고 또 좋게 보는 말은 3번 불빛 최강이라는 마필인데 이게 이제 4번하고 3번이 같은 경주에서 뛰었어요. 재검을 같이 받았는데 저는 둘 다 상당히 좋게 봤는데 얘는 또 주행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고 얘는 악벽기를 보이는데 걸음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각질은 틀린데 4번, 3번이 같은 재검을 받았던 마필인데 둘 다 좋다. 둘 다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위즈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 약간 냄새가 납니다. 뭔 냄새가 나냐면 호박이 날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항상 편성에서 봤을 때 아주 센 충마가 있는 경주는 별로 안 터지거든. 근데 어중간한 충마가 있을 때 터트리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서 당연히 팔릴 놈은 10번 무제한급이 팔릴 것 같아요.
자, 요 마필은 사실상 재검 때 모습이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인데, 그리고 실전에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따라가는 경주가 좀 안 맞거나 아니면 어딘가가 좀 언밸런스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마필 자체가 말을 못하는 동물이라서 그렇지만 지금의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재검 때 그렇게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 실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10번 무제한급이 워낙에 편성이 약하고 느린 편성이고 똥말 편성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지금의 컨디션이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조금 깨름칙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4번 이 서울 돌풍이 강력하게 파르고 또 2번 챌린지 삭스가 안 팔리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가 지금 42조 이간호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인기 많은 4번이 서울 돌풍인데 금강윤씨 계속적으로 경제력에 하강을 하고 있는 마필이야. 그러니까 요 마필도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1권엔 우승이라서 상대적으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4번 서울 돌풍이면 분명하다. 그런데 이게 왠지 모르게 10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단통 때릴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뭔가가 좀 찝찝해. 그리고 옆구리 말이긴 한데 2번 챌린지 삭스가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터트릴 때 대가리로 놓고 3복으로 한번 맞춰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좀 뭐랄까 우라가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잘 뛸 때는 굉장히 잘 뛰는데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4번하고 2번 같은 말은 저는 현장까지 한번 보고 싶은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은 상대적인 충마로 볼 수가 있고 4번은 단통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나머지 마필들 2번 같은 말도 현장에서 좋다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자, 대가리는 2번 오라드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성에서 대가리는 2번 오라드림이라고 생각해. 숨도 안 쉬고. 그리고 사이즈는 3번 태양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이 그래서 대끼리로 팔리고 있는 건데 얘는 직전 대비 8kg가 늘어났어. 이게 이제 지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누가 들어올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보험용으로 가져가는 마필이지만 이는 일단 상대적인 충마다. 자, 그러면 요 마필이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세 마리를 안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도 약간 냄새가 납니다. 사실상 뭐 충마라고 해보면 3번 최강골드가 그래도 상대적인 충마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3번 최강골드가 상대적인 충마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선행이거든. 얘가 선행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마가 이제 맥없이 터지는 거예요. 얘가 선행을 가는 선행말하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 얘가 선행을 안 가버려. 왜 안 가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 너 왜 안 가냐 선행만 내. 그러면 신인기술에서 못 갔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죽여 살려. 자, 어떻게 할까요? 죽여. 그래 봐야 뭐 네가 죽을 것 같은데 어미 뭘 죽여. 이래버리면 어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이 편성은 사실상 은근히 뭐라 그럴까 깨름칙한 구석이 있어요. 깨름칙한 구석. 그래서
그러니까 왜 3번이 선행을 자칫하면 못 갈 수 있느냐 하면 이편성이 예를 들어서 9번 퍼니탭 같은 말도 예전 선행력이라면 얘가 선행도 갈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6번 K 파워풀도 사실상 얘도 선행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3번이 최강골드가 선행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가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을 나섰단 말이야. 그런데 맥없이 얘가 선행을 못 가버려. 그리고 9번 퍼니탭이라든지 6번 K 파워풀 이런 말들이 선행을 가버리면 얘가 어떻게 뛸지 장담할 수 있어요? 신인 기수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못 들어온다고 권중석이를 징계를 줄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맥없이 터져버린다니까. 맥없이 터져버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3번 최강 골드와 9번 퍼니탭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경주는 사실상 이렇게 3번 9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배당말을 차라리 축말아 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왜? 변수가 많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서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은 토요지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쌤의 마지막 승부처인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팔리는 마필은 6번 라이언하트가 이제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강력하게 팔립니다. 자, 하지만 얘가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10번 스타트랙이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번, 10번은 둘 다 선두권에서 뛸 수 있는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 두 마필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대가리는 누구냐? 대가리 나와라! 대가리 나와라! 자, 곧 충만은 배당만을 충마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요지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지금 5번 오늘도 스마일이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입상에 성공을 해서 지금 레이팅이 77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2창만 해도 꼬링이거든. 올라가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뭐 선행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물론 선입도 되긴 되지만 선행 시의 베스트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뭐가 있어? 3번이 마이티 조이가 있어. 그럼 마이티 조이가 선행을 가버리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사실상 얘를 뭐 무조건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기가 사실상 어려워. 그러니까 5번은 사실상 이번에 승급전에 지금 77점 레이팅으로 갖고 있는데 1등급에 간다. 그러니까 승부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외곽 게이트의 11번 벌교 베리타스는 지금 58kg를 달고 있는데 얘도 레이팅이 80점짜리거든. 근데 외곽에서 과연 정면 승부를 해서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얘도 좀 회의적이에요. 부정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5번, 11번이 레이팅이 꽉 찼던 놈들인데 과연 이번 경주에 정면 승부를 할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경주 외적으로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 중에선 9번 소아라스타가 가장 그래도 이 어떤 조건 자체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충만은 9번 소아라스타로 가져가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을 놓고 때리는데 저는 5번과 11번에 대해서는 경주 외적인 면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가감하게 배팅권에서 자르고 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충만은 9번 소아라스타를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집중, 하사불성, 정신일도, 하사불성. 제대로 정신 차리면 호랑이가 와도 물려 죽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대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타쌤 물러갑니다.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